2018년 저는 인생의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당한 뒤로 30대 중반을 향하던 제가 이 재취업을 한다는 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력서를 몇 통을 넣었는지 세어보기도 무색해진 그때 저에게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회사가 있었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한 IT 스타트업 회사에 입사하게 된 거예요. 너무 잘 됐네. 저는 신설부서에 배정돼서 이 데이터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어렵게 들어온 회사인 만큼 열정을 불살라 일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으며 회사에 적응해 가던 어느 날 재윤 씨, 그 이번 스프린트에서 배포한 그 클라이언트 개발 쪽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QA 전에 데이터 로그 파악 좀 부탁해요. 예, 데이터 로그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프로젝트 마감에다가 자잘한 업무까지 겹치면서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하게 됐죠. 동료들은 모두 퇴근하고 사무실에는 저 혼자뿐이었어요. 눈 깜빡이는 것도 잊을 정도로 이 모니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뭐야 이거? 왜 이래? 컴퓨터 화면이 멈춘 거예요. 큰일. 뭐야 갑자기? 미쳤나 봐. 그런데 그 순간 웬 남자분이 서 있었어요. 제가 좀 봐드려도 될까요? 누구지? 다른 부서 사람인가? 쾌한 얼굴에 늘어진 티셔츠. 딱 봐도 이제 개발자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뭔가 저보다 선배 같았습니다. 예,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예. 그런데 그분이 뭘 만지자 화면이 다시 켜지는 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저 오늘 이거 하루 종일 작업한 건데. 진짜 감사합니다. 담배 태우세요? 예, 저 담배 태웁니다. 한 대 태우러 가실까요? 오래 앉아 있다 보니 허리가 아프기도 했고 바람도 쐬고 싶어서 함께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옥상에서 담배 한 대를 태우는 시간 동안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저는 신입이라 고마운 마음으로 경청했죠. 그런데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여기 다닌 지 오래 되셨나요? 오래 다녔죠.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말고 퇴근해요. 먼저 내려가세요. 저는 여기서 좀 할 일이 좀 있어서. 그러면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어제 봤던 남자 직원분이 있나 찾아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회사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같은 층 다른 회사 직원인 것 같았어요. 선배한테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그 조심해. 저기 괜히 그 일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리고 웬만하면 있잖아. 회사에서 밤새지 마. 생각해보니까 같은 층 다른 회사들이 경쟁 업체이기도 하고 보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수상하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또 혼자 야근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일하다가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벌써 밤 11시 50분이었어요. 뭐지? 정전인가? 화장실 다녀와서 얼른 집에 가야겠다 싶었어요. 복도를 걷는데 그날따라 야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지 8층 전체가 조용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불 꺼진 복도 저 끝에 뭔가 얼핏 보였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소리도 못 지르고 본능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아슬아슬하게 문이 닫혔습니다. 아유야 이거. 아씨, 저 사람 뭐야? 저거 사람 맞아? 왜 올라가? 저는 분명 1층을 눌렀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 문이 열린 곳은 14층 꼭대기층이었습니다. 얼른 비상계단으로 향했죠. 도망갈 곳은 옥상밖에 이제 없는 거예요. 재윤 씨, 괜찮아요? 일어나봐요. 눈을 떠보니 옥상에서 같이 담배를 피웠던 그 남자 직원이었어요. 괜찮아요? 선배님, 저 이상한 거 봤어요. 얼굴 막 이렇게 반쪽 깨진 사람이 피칠갑하고 복도에서부터 막 쫓아와가지고.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런 헛것을 보는 거예요. 다 쓸데없어요.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말라고. 그분과 함께 담배를 한 대 태우니 조금 진정이 됐어요. 함께 내려가자고 했더니 남자 직원분은 또 먼저 가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후들거리는 두 발을 이끌고 겨우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일단 얼른 집에 가야겠다 싶어서 서둘러 짐을 챙기던 그때 창문 밖에 검은 그림자가 훅 떨어지는 게 견눈으로 보였어요. 더 떨어졌나 보다 야. 아, 설마 아니겠지. 건물 밖을 나와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예. 저는 이날 겪은 일을 회사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귀신을 본 게 처음이기도 했고 말해봤자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게 뻔하니까요. 맞아. 이런 일을 겪다 보니 회사에서 야근하기 깨름칙해서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졸음을 쫓으며 집에서 일하고 있던 그날 밤. 맞다. 회사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옮겨왔어야 했는데 그걸 깜빡했더라고요. 그래서 원격으로 회사 노트북에 접속을 해서 파일을 옮겼죠.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11시 50분이더라고요. 지금 사무실엔 누가 있을까? 야근하는 사람이 있으려나? 얼마 전 헛것 본 일도 생각나고 그래서 갑자기 궁금증이 막 솟더라고요. 왜 그 노트북에 달린 카메라로 사무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기능을 켜봤습니다. 사무실은 깜깜했어요. 뭐 그냥 평범한 사무실이었어요. 사무실이 보이는 카메라 화면을 잠시 내려두고
작업하던 창을 켰다가 다시 카메라 화면 창을 켠 그때 제자리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화면 불빛에 비쳐 드러난 얼굴의 정체는 옥상에서 같이 담배 피운 그 남자 직원이었어요. 또 근무하는 줄 알고 왔나 봐. 아 뭐야? 아, 내 자리는 왜 온 거지? 카메라 기능은 제 쪽에서만 사무실을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남자 직원은 화면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뭔가를 찾는 듯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기 있네. 근데 어떻게 소리가 들렸지? 원격으로 접속한 거라 소리는 안 들려야 하거든요. 다음 날 주변 동료들이 모니터를 보면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뭐야? 아, 서버에 문제라도 생겼나? 알고 보니 사내 공지에 충격적인 내용이 올라온 거예요. 회사의 매출 감소와 재정난을 신사업 부서에 책임을 물었고 무려 5명의 부서원이 동시에 정리해고된다는 공지였습니다. 아이고, 야. 아, 그래도 이게 같이 고생하면서 일하던 사람들인데 한 방에. 허망하더라고요.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혼란을 느낄 새도 없었어요. 예, 신사업 부서가 사라지면서 일이 저한테 넘어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야근해야만 했습니다. 아, 이것도 막차나 타지도 못하겠네. 기분이 안 좋아진 그때 옆 복도에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어? 그 남자 직원이더라고요. 그날 밤에 왜 내 자리에 있었는지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남자를 무작정 따라갔습니다. 옥상으로 향하더라고요. 그 순간 절대 잊지 못할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가 옥상 난간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거예요. 설마 하는 그 순간 그 모습은 저번에 야근할 때 마주한 저를 무섭게 쫓아오던 그 남자 귀신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같은 사람이야? 내가 헛걸 본 게 아니었구나. 이 남자 직원이 그 귀신이었구나. 눈을 확 뜨니까 옥상 난간 위에 서 있는 건 저였습니다. 휘청휘청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만 같던 그때 그 순간 눈을 뜨니까 사무실이더라고요. 벌써 아침이었어요. 뭐야? 방금까지 옥상이었는데?
나 뭔가 홀린 건가? 뭐야? 그곳에서 겪은 일은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 묻어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거든요. 마침 생각이 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곳에서 일하셨던 한 IT 개발자가 그 건물의 옥상에 수신을 하셔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를 좀 전에 그거네, 듣긴 했었습니다. 그러면. 후배한테 얘기를 듣고 나서 아무래도 이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떨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그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여서 해주었어요. 야, 너랑 있잖아. 비슷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었어. 혼자 야근하고 있으면 어떤 남자가 자리에 찾아온다고. 근데 특이한 건 하나같이 그 남자랑 옥상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하더라고. 밤에 홀로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 보면 구디의 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귀신이 되어 나타난 그분이 저에게 전하고 싶었던 얘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일에만 매몰되던 저에게 자신처럼 되지 말라는 경고를 전했던 건 아닐까요? 아, 이번 면접도 망했어. 한 해면 끝날 줄 알았던 취준생 생활이 3년 넘게 계속되자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아, 또 떨어졌어. 또. 아. 초조하고 너무 힘들죠. 힘들지. 제가 불교 신자거든요. 답답한 마음에 종종 집 근처에 있는 절을 찾아가곤 했어요. 그날도 조용한 법당에 혼자 몇 번이고 엎드리며 부처님, 제발 올해는 취업 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드렸었죠. 하지만 간절한 만큼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게 다 뭔 소용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숨 푹푹 쉬며 돌아 나오던 때였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절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지나치려는데 총각, 젊은 사람이 많이 힘들지? 아이고, 어쩜 귀한 자손 돌봐줄 조상신이 하나 없어. 듣는 순간 이제 하다하다 도를 하십니까를 절에서 담았나나 싶었죠. 약간 비슷하다. 짜증스러운 마음에 저기요, 아주머니, 여기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한 소리하고는 자리를 뜨려 했죠.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백날 여기서 기도해봐야 총각은 안 돼. 평소에 저라면 대꾸도 안 하고 돌아섰을 겁니다. 하지만 그땐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던 제 인생 최악의 시기였거든요. 그래도 장례식이요. 제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그럼 뭘 어쩌란 말이냐 했더니 이거 내가 만든 염주인데 딱 일주일만 차고 있어봐. 총각이 너무 딱해서 잠깐이라도 편하게 살라고 주는 거야. 일단 차고 나면 씻을 때고 잘 때고 몸에 꼭 지니고 있어라. 그럼 금방 운 트일 거다.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주니까 뭐 그냥. 뭐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염주를 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며칠 후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 와 대박! 왜? 뭐가? 와 미쳤다 진짜. 왜? 친구 따라 인생 첫 투자로 코인 100만 원치를 샀었는데 1000만 원 됐어? 그게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 거야. 운수대통. 와. 와, 10년 전이면 가능해. 코인 가능해, 코인. 그러더니 그 다음 날엔 합격됐다! 와! 합격! 염주 때문에?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기네. 좋은 일이 연달아 생겨. 뭐야? 진짜 이 염주가 효과를 본 건가? 그 아줌마 정체가 뭐지? 아유, 거봐.
내가 청각이 너무 딱해서 도와준 거라니까. 이제 내 말 좀 믿겠어? 저를 기다렸다는 듯 절에서 다시 만난 아주머니는 염주 가지고는 꼬인 팔자 풀기 힘들다며 이번엔 다른 방법을 알려주겠노라 하시더라고요. 또 뭐 있는 것 같은데 엮였다. 아주머니는 좋은 조상신을 다시 곁에 두려면 자기가 알려주는 걸 한 달 동안 빠짐없이 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속인인가? 들어보니 뭐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이번 기회에 꼬인 팔자 한번 풀어보자. 첫째, 자정이 되면 생쌀을 가득 담은 밥그릇에 마른 향을 꽂아두고 2번 절을 올릴 것. 그리고 둘째, 아침까지 제사상을 그대로 둘 것. 그리고 셋째, 조상신의 기운과 부처님의 기운이 섞이지 않게 절대 절을 찾지 말라고 하셨죠. 뭐 별건 아닌데. 무슨 일이 생겨도 3가지는 한 달 동안 꼭 지켜야 돼. 꼭! 알겠지? 그날 밤부터 제 침대 옆 책상 앞에 작은 상을 마련해 두고는 말씀하신 대로 제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흘쯤 지났나? 그날도 자정에 제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와 함께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새하얀 버선을 신은 발이 보였고 한복 치마가 나풀거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허리선 위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반신만 있는 거야? 이거 정상적인 귀신이 아닌데. 하반신만 혼자 우두커니 서 있었죠. 순간 까무러치게 놀란 저는 소리를 지르며 불을 켜버렸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잘못 본 건가? 그 자리에 남은 건 제가 차린 제사상뿐이었죠. 아, 헛것을 봤구나. 그날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쌀 떨어졌나?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떠보니 누군가의 형상이 아른거리는 겁니다. 지난밤 보았던 치마의 하반신이 아닌 형형색색의 저고리를 입은 한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여자는 제사상 쌀그릇 쪽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정신없이 생쌀을 씹어먹고 있었습니다. 그 기괴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신음이 튀어나온 그 순간 그 여자가 고개를 들어 올리며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생쌀을 가득 담은 입은 선명히 보이는데 눈과 코가 있어야 할 자리는 까맣게 뚫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 손을 탁 짚더니 제게 기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코앞까지 와서는 이 손으로 그냥 집어서 우거곡 넣었어요. 그냥 막 집어넣어, 막 질질 흘리면서 바닥에 쌀 천지인 거예요. 막 흘려가지고. 꿈처럼 드는 거.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딱 돌아보는데 입은 있어요. 입은 있고 눈이 되게 뚫려 있었는데 진짜로 뭐 살아있는 사람 눈이 이렇게 없는 것처럼 안에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징그럽게 좀 보이고 코도 없고 귀도 없었어요. 그 기괴한 형체는 일주일에 2-3번씩 밤마다 저를 찾아왔어요. 자주 오네, 자주 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서일까? 저는 어딘지 모르게 수척해져 갔습니다. 저와 다르게 그 형체는 하반신만 있던 모습에서 상반신이 보이기 시작했고 입만 있던 얼굴에도 코와 귀가 생겨 있었어요. 서서히 생기나 봐. 오늘 하반신 있다가. 잘하네, 잘하. 너무 찝찝한 기분이 들어 지금이라도 제사상 차리는 걸 멈출까 싶었지만 한 달을 꼭 버텨야 한다던 아주머니의 당부가 떠올라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게다가 입사 후 좋은 부서에 배치를 받아 이제 좀 일이 잘 풀리려나 보다 싶었던 저는 조금만 더 참고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제사상을 계속 차렸습니다. 아주머니와 약속한 한 달을 이틀 남긴 어느 날. 그날 전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 결국 회사에 병가를 내고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있었는데요. 깜빡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벌써 창밖이 깜깜하더라고요. 이틀만 버티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상을 차려야겠다 싶어 간신히 몸을 일으키는데 어디선가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보니 저는 그제야 그 여자의 정체를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특이한 모양의 칼을 든 채 넋이 나간 듯 제자리를 뛰고 있었습니다. 무덤. 그 여자의 모습은 누가 봐도 무당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당 귀신인가? 잠시 뭔가에 홀린 듯 그 여자의 모습을 넋놓고 보던 그때 내 밥 어딨어? 내 밥 어딨어? 내 밥 어딨어? 내 밥 어딨냐고! 괴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얼굴 이젠 입도 코도 귀도 생겼는데 딱 하나 눈만 없는 겁니다. 그런 얼굴로 바들바들 떨고만 있는 제게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 좀 있으면 너 먹을 수 있거든. 제 귓가에 알 수 없는 말만 남기고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길로 쌀그릇을 들고 밖으로 나가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이건 절대 나를 위한 제사가 아니다 생각한 거죠. 그런 애뭐가 있네. 전 불이 나게 절로 향했어요. 그 아줌마를 만나 대체 나한테 뭘 시킨 거냐 따져 물어야겠다 싶었거든요. 법당 안으로 들어섰는데 더러운 걸 가지고 어딜 들어가! 한 70은 넘어 보이는 허리 구부정한 할머니께서 절 매섭게 노려보시며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하던 그 순간 네 팔에 찬 그거 당장 이리 내! 지금 뭐 하시는? 할머니는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제 손목에 있던 염주를 빼앗아 가셨어요. 이게 왜? 그런데 염주를 찾던 손목 주변에 온통 검붉은 핏자국처럼 뭐가 잔뜩 묻어 있더라고요. 분명 그 염주를 차고 샤워도 하고 밖에도 멀쩡히 돌아다녔고 이게 뭐지? 그 순간 벙찐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할머니께서는 자기 몸 내어주고 제사상까지 차리는 한심한 놈이 어딨냐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뭐라 대답도 못하고 있던 그때였어요. 아주머니가 나타나 법당 안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오시더라고요. 아니 아주머니. 염주 어딨어? 어딨냐고! 한 달을 못 참아서 절로 기어 들어와 이 썩을 놈! 네가 네 복을 발로 차냐며 정말 악담이란 악담은 다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데 이런 고약한 것 같으니라고! 어디 그런 잡것을
남의 집 기이한 자손한테 떠넘기려 들어? 조금 전까지 역정을 내던 아주머니가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한테 네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왜 너네 대에서 끝나야 될 걸 남의 자식한테 넘기려고 하느냐 이러는데 아주머니가 되게 매섭게 그 할머니는 쳐다는 보는데 몸을 막 벌벌벌벌 떨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더니 그 애들이 그 장난감 안 사주면 떼쓰는 것처럼 발을 막 바닥에다 막 허우적대면서 아니 하루면 되는 거를 이렇게 놓치나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냐 어디서 또 저런 애를 찾냐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귀신 대신 저쪽으로 보내나 보다. 할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고 법당 문가로 끌고 나가셨습니다. 얼른 문가에 놓인 신발을 신으려는데 사람 사는 게 원래 그런갑다 하고 마음 강하게 먹고 살아야 해. 에휴, 딱한 내 새끼. 제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과 따뜻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상신. 진짜 조상신인갑다.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이게 뭔가 내가 정신이 이상해졌나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또 한 번 제 방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문을 딱 여기 들어갔는데 그 테이블에 그 흰 그릇에 쌀이 그대로 있고요. 다 정리해서 버렸는데 왜 이게 있지라고 해서 벌벌벌 떨리더라고요. 그대로 들어와 있다고? 제 증명사진이 제가 분명히 지갑에 넣어놓고 다녔었거든요, 한 장을. 근데 그 증명사진이 그 테이블 쌀밥 그릇 앞에 있더라고요. 그 제사 지내는 거네? 이게 내 제사상이었나. 내가 뭔가 이제 내가 죽어가야 내 기운을 뺏어서 그래서 나중에 눈까지 생기면 완벽하게 내가 뭔가 지배당하는 거 아니었을까 이 생각은 했죠. 이런 게 있어? 너무 무섭다. 한 달 동안 제가 차린 건 저의 제사상이었던 걸까요? 여전히 그때의 일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때는 2022년 6월. 축하드립니다. 인사팀 채용에 합격하셨습니다. 원하던 인사팀 합격 통보에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을 했는데요. 그런데 회사 앞에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왜? 이 회사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거든요. 힘들어. 근데 뭐 이제 운동할 시간도 없는데 계단 걷는 게 건강 복지다. 맞아. 이렇게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입사 후 처음으로 야근을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뭐야? 아까 다 갔는데 누구지? 뭐지 싶었는데 일단 내 일이나 빨리 끝내고 퇴근하자 싶어서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회사가 몰라 엘리베이터가 없어. 여전히 3층인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홀린 거다.
3층인 거예요.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와, 이거 진짜 돌겠네. 대체 뭐지 싶었는데. 그만해요. 같이 가줄 테니까. 아저씨 계속 올라왔는데 계속 3층이. 경비 아저씨는 저를 부축하듯이 계단을 같이 올라가 주셨어요. 아무리 올라가도 계속 같은 층이에요.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집에 일찍 들어가요. 아니, 그런데 말이에요. 경비 아저씨랑 같이 오니까 4층에 바로 도착한 거예요. 뭐 얼떨떨했지만 일단 사무실에 계속 있기가 좀 그래서 얼른 짐을 챙겨서 퇴근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계단에서 기이한 일을 겪고 난 뒤로 자꾸 이상한 꿈을 꿨어요. 제가 회사 계단을 계속 올라가는데 한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로 저한테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어머. 내가 이상해?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꿈이 깨요. 그렇게 이상한 꿈이 계속되면서 잠도 잘 못 자니까 일은 일대로 밀리고 그래서 그날도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하게 됐죠. 들어가세요? 아, 준호 씨. 나 오늘 약속 있어가지고 먼저 좀 들어갈게요.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요. 수고해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한 10시쯤 되니까 집중력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무슨 소리지? 근데 저기 내 자리인데? 그 순간 뭐지?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사무실을 뛰쳐나와 계단으로 달렸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내려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졌어요. 어디서 이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도 내가 이상해? 사연이 있구만. 그 눈을 마주친 순간 저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게 일찍 들어가라니까. 아저씨도 뭐 보신 거죠? 뭐 아시는 거 있으신 거죠? 경비 아저씨는 분명 뭔가 아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야근하면서 계단에서 그 여자가 절 쫓아왔어요. 제 말을 들은 경비 아저씨는 잠시 주저하시더니 뭐 사건이 있었나 보다. 아시는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셨어요. 5년 전인가 그 4층에 신입사원 둘이 들어왔었어요. 서로지하고
잘 지내더라고.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던 두 직원은 (1년) 후에 회사에 청첩장까지 돌렸다고 해요. 그런데 예물을 찾아오던 날 그만 크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때 남자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고 그리고 몇 달 뒤에 이제 여자 직원이 복직을 했는데 어딘가 좀 많이 변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예진 씨 좀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 아니, 남친이 눈앞에서 죽었는데 제정신이겠어? 아 근데 이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나? 대단하다. 이제 처음엔 딱하다고 생각하던 직원들도 조금씩 그 여직원을 피하기 시작한 거죠. 좀 이상하니까. 그리고 얼마 뒤 야근을 하겠다고 혼자 남았던 여직원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계단에서? 주변에서 좀 보듬어 줬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일 이후로 신입사원들이 야근을 하다가 뭐 여자 귀신을 봤다거나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구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그 아가씨가 딱해서 아는 무당한테 부적도 받아다가 태워주고 했었는데 근데 준호 씨한테는 왜 그러는가 싶어. 아저씨, 저 귀신한테 홀린 것 같아요. 무슨 방법 없을까요? 도와줄 수는 있는데 그게 좀 위험한 거라. 제가 사정사정을 하자 경비 아저씨는 아는 무당을 한번 만나보자고 하셨어요. 너 먼지거리라고 다니길래 그런 걸 매달고 기어들어와? 무당은 저한테 정말 지독한 원기가 엎여 있다고 하면서 어떡해. 쉽진 않겠지만 한번 해보라며 비방을 알려주셨죠. 그거 할 때 절대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돼. 그거 평생 달고 다니고 싶지 않으면 명심해. 이게 원기를 가두는 결계라고 하더라고요. 소금 많이 뿌리잖아. 그리고 다음 차례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와, 저 대박이다. 그 의자 소리. 파티션 위로 흔들흔들 대는 머리가 그 여자가 앉아있네. 손에 난 땀 때문에 라이터가 자꾸 허들더라고요.
여자의 하얀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또 내가 이상해? 살려주세요! 누가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여기 문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주먹이 부서지도록 문을 두드리는데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준호 씨, 뭔 일 있어요? 아니 문이 왜 이래 이거? 아저씨 살려주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준호 씨, 좀만 기다려. 내 열쇠 가져올 테니까. 그런데 준호 씨도 내가 이상한가? 뭐야? 그 쉬었다. 아, 소름. 준호 씨도 내가 이상하냐고? 내가 이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기억도 없습니다. 어떡해. 경비 아저씨 말씀으로는 제가 문 앞에 기절해 있었고 이어서 의식을 마무리해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그 이후로 그 여직원은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부턴가 회사에서 경비 아저씨가 보이시질 않는 거예요. 왜? 아유, 그거 김 씨가 좀 그만둔 지가 언젠데. 아이고, 암이래. 아이. 저는 다행히 그 여자에게서 벗어났지만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날 금기를 어긴 저 때문에 아저씨에게 나쁜 기운이 옮겨간 건 아닐까 하고요. 준호 씨도 내가 이상한가?